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약간 민감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갖고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늘 그래왔듯이 저는 이번 판결을 다룸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관, 세계관, 찬반 뭐 이런 입장에 서지 아니하고 순전히 중립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법률가이니까 법적 관점에서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해 볼 수 있는데 한 2달 됐나요? 지난 7월 18일경 18일에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 간의 커플에 있어서 동성 간에도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와 B가 동성애 커플이고 같이 살고 있는데 A가 의료보험에 가입됐다면 B는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 없이 A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돼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주의를 취하고 있죠. 아무리 부부로서의 실제가 있고 같이 산다 할지라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는 아닌 거예요. 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사실상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고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든가 못 했든가 하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법적 보호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별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몇 군데에 있어서는 사실혼인한 개념을 인정해서 비록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끼리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습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만 임대차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의 보호의 일환으로서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부분에 준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처럼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동성 간에 같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이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냐가 문제됐던 거예요. 즉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있어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면 역시 의료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아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비록 같이 산다 할지라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라는 데서 판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에서 판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원합의체, 즉 대법관 모두가 구성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사건도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13인의 대법관 중에서 9인은 다수 의견이죠. 그러니까 9인의 대법관은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사실상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동성 간의 사실혼도 의료보험법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입장을 낸 것이죠. 이에 반해서 네 명의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있지만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가 없다. 그리고 동성 간의 만약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면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합법화로 가는 전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논지를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인의 대법관이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통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제 동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관계에 준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성 간의 사실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도 인정해서 이런 경우에도 의료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법을 개정했다면, 즉 입법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없겠죠. 국회에서 이제 만든 법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로 판정되지 않는 한 그 법은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을 통하지 않고, 즉 입법으로 해결할 일을 사법부가 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과연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것이 혹시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쟁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결에서는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었고, 네 분의 대법관의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으로서 불가능하다. 그건 입법에 맡게 된다. 입법이 그렇게 법을 개정하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입법이 하고 있지 않은데, 국회가 하고 있지 않은데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입법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해석의 영역이 아닌 법 개정, 입법의 영역이다 하는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동성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를 떠나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연 그게 사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은 아닌가. 그건 국회가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신중한 논의 끝에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닐까.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서, 그것도 13명의 대법관이라는 소수가, 그것도 네 분의 반대 의견을 빼면 9분이라는 적은 숫자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은 입법과 해석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삼권 분립의 기본 원리에 모순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동성혼의 결혼 인정 여부라든가 동성혼 간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을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법과 해석, 사법부와 입법부, 소수와 다수 의견, 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권 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역할이란 점에서는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도 합니다. 왜? 워낙 민감한 문제고 찬반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성원들, 즉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서 해결했으면 더 좋았겠다. 어느 쪽이든 간에 결론을 어느 쪽이든 간에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달지 궁금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라든가 진보와 보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진짜 법적인 관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는, 그리고 법적 관점에서 아쉬움을 표한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